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엄마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요. 다들 사춘기가 시작되어서라고 하지만 그 시기를 마주한 엄마들에겐 걱정부터 앞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과연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옆집 아이는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막상 아이와 전쟁이 시작된 엄마에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언제쯤 이 전쟁이 끝이 날까? 저는 중학생이 된 딸아이와 5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 역시 사춘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웃을 일이 참 많았어요. 했을 때도 처음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이었죠. 육아에 지쳐가던 때에는 안아주던 아이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주위에선 한글도 알기 전에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도 가기 전에 학습지를 시작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인 저에겐 어느 것이 정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웃 엄마들의 말을 따르자니 저의 형편에 다 해낼 자신도 없었고 그 길이 맞다는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이가 3살이 되던 해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엄마표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동화책과 다양한 전집을 사서 차례대로 하루에 한 권씩 읽어줬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꾸준함을 가르쳤고 실증내지 않도록 하루에 한 권만 읽어주는 전략도 썼어요.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면 내일 읽어줄게 라며 아이의 궁금증을 더 높였죠. 덕분에 집에 있는 전집은 다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제가 읽어주는 책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렀고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읽고 있는 중에 아이가 책을 덮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아빠에게 책을 들고 달려갔죠. 그게 엄청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과장된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저와는 확실히 달랐죠. 그때부터 저도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높낮이를 바꿔가며 생동감 있게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 이후로 아이는 저와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읽기 독립을 할 때까지 매일 밤 계속됐어요. 둘째가 태어나자 큰아이의 학습을 돌보기 어려워 집에 선생님이 방문하는 학습지의 힘을 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공부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공부 방식이 저희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와 둘이서 공부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시작부터 막막했지만 제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른들의 언어가 아닌 아이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아이가 주로 쓰는 언어를 활용해서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한다고 귀찮아하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것도 어쩜 당연한 일이라며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는 엄마와 하는 모든 학습을 즐거워했어요. 그 시절 제가 아이에게 가졌던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조금 더 자랐을 뿐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그런 생각 덕분인지 중학생이 된 지금도 저희 아이는 엄마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친구들은 엄마와 공부 얘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도 말이죠. 왜 이걸 몰라? 이해가 안 돼? 혹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거라서 충분히 모를 수 있어. 그럼 엄마랑 같이 알아볼까? 라고 말해보신 적은요? 아이들은 누구보다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고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게 되죠. 아이가 변한 걸까요? 물론 사춘기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니 달라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엄마를 향한 마음만은 어른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의 행동을 바꾼 건 뭘까요? 그저 웃기만 해도 예뻤던 아이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해내길 바라게 되고 기대만큼 해주질 못하니 더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죠.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이를 더 이상 엄마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요? 아무런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 달라는 거죠. 아이가 처음부터 공부를 싫어했을까요?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 늘 질문을 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란 거야? 엄마, 나도 해볼래. 아이들의 그 많은 질문과 호기심은 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궁금하기도 전에 배우고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양을 공부해내야만 해요. 당장 아이의 스케줄을 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꼭 해야 하는 공부라면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죠.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요. 아이가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라서일까요?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더 좋아하죠. 그럼 제가 재미있게 잘 가르쳐서일까요? 공부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진 않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특별히 잘했던 엄마가 아니라서 가르칠 능력도 부족하죠. 다만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했어요. 엄마가 아닌 친구처럼 둘 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나씩 알아낸 것을 서로 가르쳐줬죠. 엄마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을수록 아이가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엄마가 좀 모르면 아이는 신나하며 자신이 알아낸 것을 엄마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동기부여를 위해 적당히 모르는 척 해주는 연기도 필요해요. 엄마에게 설명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는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도 즐기게 돼요. 자신이 또래보다 좀 더 많이 안다고 느끼면 자신감도 올라가죠. 공부는 알아가는 기쁨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 기쁨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조차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는 거의 없어요. 누구나 잘해서 엄마나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해도 잘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재미만 알게 해주면 아이의 공부 문제는 해결되죠. 한참 예민해질 시기에 두 아이를 키우지만 지금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사춘기가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저 그 시기를 혼자 끙끙대지 않고 엄마와 나눌 수 있어서 무탈하게 넘기고 있는 거죠. 아이와의 갈등을 돌이켜보면 공부를 빼고는 크게 문제될 일이 많지 않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친구와 놀기를 좋아하는 것도 전부 공부를 안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모와의 갈등이죠. 아이가 자신이 할 공부를 다 하고 게임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저는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해 갈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낯선 길일 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